안녕하세요. 평택 자비연별학 대신 도영합니다. 이제 오행에 대해 설명을 이제 했는데요. 아까는 이제 좀 전에는 병화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지금은 정화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이 정화를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지혜롭고 그것을 이렇게 지혜로운데 그 지혜로움을 갖다가 잘 활용하지를 못하고 이게 촛불이죠, 촛불. 정화는 촛불 같은 그런 불이거든요. 그런데 그 흔들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은 뭔 말이냐면은 단순 무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꼭 말해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때의 감정을 잘 조절하셔가지고 그 인생을 산다면은 좀 더 멋있는 인생이 되리라고 믿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이게 내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사주를 뽑아보면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나 변화이거나 정화인 분들은 한 분은 본인의 성격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한번 해보시라고 이야기 들은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은 기본 내용이지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거를 활용 한번 해보시라고 올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은 인생관도 바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는 거예요. 정화는 불 중에서도 음의 불에 속합니다. 음의 불에 속한데 정화는 촛불, 난로불, 전기불 이런 불로 분류가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태양을 이게 제외한 인간과 이게 모든 관련되어 있는 불이 이게 정화예요. 관련되어 있는 불이 정화라는 불의 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화도 역시 불은 불이잖아요. 이 불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발산하려는 이게 어떤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기적인 의미가 굉장히 이렇게 강한 그런 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병화보다는 조금 덜해요. 덜한데 그래도 정화도 그게 못지않게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이게 정화는 우리 인간들에게 아주 따뜻하고 포근하고 아늑한 이런 그게 마음을 이렇게 안겨줄 수 있는 이 불이란 말이에요. 이게 태양이 병화가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불이 정화입니다. 그게 또한 정화는 태양처럼 스스로 열기나 빛을 발산할 수 없는 불이에요. 왜냐고요? 이 정화는 그 자체는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 불을 밝힐 수 있잖아요. 촛불을 우리가 성냥불로 켜서 밝히듯이 정화가 그런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을 밝힐 수 있는 불을 발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밝혀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발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죠. 정화라는 이 가지 있는 분들은 쉽게 말하면 정화는 굉장히 이게 사교성이 많아요. 그리고 성격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은 활발하면서도 뭔가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 말을 하면은 말 솜씨가 참 뛰어나요. 이게 조응을 해서 말하는 게 참 이렇게 뛰어나고 항상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이 따뜻함을 갖다가 이게 말이든지 행동이든 이게 전해주려는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또 이게 봉사정신 이런 게 참 뛰어나는 사람이 이 정화를 가지신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인정도 참 많죠. 이게 정화는 태양보다 태양보다는 이 가깝게 있는 불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가깝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손으로도 만질 수 있으니까 그런 그 불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주가 이제 쉽게 말하면 8자 글자가 이제 합의되고 다 좋아야 되는데 그 이 사주가 불안정하거나 좀 좋지 않을 때는 이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자신을 나도 모르게 변덕도 생기고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인생살이가 이게 기복이 참 심해요. 쉽게 말하면 정화는 사주 일간의 정한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주로 보면은 무속이나 화록이나 예능 쪽으로 이게
하는 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쪽으로 끼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정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끼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생에 굴곡이 많은 거죠. 이 정화를 가지신 분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사주 구성상에 아주 좋은 합을 가지신 분들도 영적인 어떤 촉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게 좀 본인이 휘둘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정화를 가지신 분들은. 근데 이 또한 이 정화라는 이 불을 가지신 분들은 속을 좀처럼 내놓질 않아요. 자기를 보여주지를 않아요. 이게 자기가 자기 거는 딱 감춰놓고 이게 딱 묻어놓고는 이 쉽게 말하면 자존심이 엄청 강한 거죠. 이게 강해가지고 스스로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가다 놓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도 참 많거든요. 정화를 가지신 분들은. 근데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에서 자기 스스로가 빠져들어간다는 거를 본인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틀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화를 가지신 분들은. 본인들이 더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자신이 힘들고 이게 살지만은 그 틀을 만들지 마세요. 그 틀을 만들면은 이게 더 힘든 일이 생겨요. 근데 이 정화를 가지신 분들은 스스로가 그 틀을 만들어 놨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놓고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힘들어지느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 정화가신 분들한테 제가 그래요. 그 틀 좀 깨라고. 틀 좀 깨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틀을 만들어 놓은 그 자체를 모르고 있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그 정화가 가진 분 나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본인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쪼록 이 정화를 가지신 분들은 틀을 만들지 마세요. 본인이 이 틀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이 됐을 때는 이미 참 진짜 많은 힘든 일을 겪고 난 뒤가 될 것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풀어놓고 살고 내 감정에 너무 이렇게 휘둘리지는 말는 거죠. 누가한테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만 산다면은 아마 좋은 일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화 가지신 분들 화이팅입니다. 성불하십시오.